자, 안녕하세요. 일단 잉글리시 담당한 윤상혁 선생님이고요. 아마 몇 명 친구들 얼굴을 보니까 쌤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쌤이 이제 프리 친구들 포함을 해서 잉글리시 A랑 B 둘 다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IB 잉글리시가 걱정이 되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영어를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고민들이나 걱정들이 있어서 앉아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잉글리시 A든 B든 프리 친구들이든 그거랑 상관없이 절대적인 쌤이 생각하는 영어 에세이 및 영어에 대한 좀 간단한 피드백 및 팁을 좀 주고 넘어가도록 할게. 일단 기본적으로 쌤이 프리 친구들도 그렇고 잉글리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SLH에 상관없이 쌤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어떤 소설이나 아니면 어떠한 뭐 리딩 패러그래프를 읽거나, 뭐 이게 토플이든 SAT든 IB든 어떤 시험이든 무언가를 읽었을 때 항상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스킬들이 있어. 근데 그 스킬들이 뭐냐면, 우리가 잉글리시 A에서도 B에서도 쓰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로 쓰지만 thesis 아니면 topic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이제 잉글리시 A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많이 할 거야. 뭐 그 IO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thesis 작성하고 그거에 대한 클레임을 주고, 이런 어려운 표현들을 쓰면서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건 아는데, 사실은 쉽게 설명을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하면 사실 여러분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대학을 가서도 그 스킬들을 똑같이 쓸 수 있다고 쌤은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가장 먼저 쌤이 수업 시간 때 프리 친구들, 잉글리시 A 친구들, B 친구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thesis 토픽을 작성하는 법이야. 그래서 요거를 항상 우리가 연습을 하고, 또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쌤 수업을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작성한 연습을 같이 하게 됨으로써 좀 앞으로 그냥 정말 잉글리시 A, B, 뭐 페이퍼 1 딱 여기에만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어떤 라이팅을 보고 어떤 리딩을 봐도 영어 자체를 좀 잘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쌤은 강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설들을 읽었을 때는 사실 이제 잉글리시 A 얘기를 좀 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잉글리시 A 얘기를 좀 해주자면, 사실은 책을 읽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잉글리시 A는 되게 힘든 과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학교 자체에서도 소설 자체를 계속 나가기도 하지만 쌤이 방금 얘기했던 이 thesis 토픽을 일반적으로 챕터별로 잡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무슨 말이냐면 챕터 1을 읽고 이제 그걸 정리해 오는 걸 과제로 학교에서 주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이제 그걸 읽고 본인만의 퍼스펙티브나 본인만의 thesis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책을 읽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책을 읽는 속도도 더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용에 관심도 없게 되면 당연히 재미가 없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어려워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잉글리시 A보다는 잉글리시 B를 선택하는 걸 쌤이 추천해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IB의 특성상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해서 잉글리시 A, 내가 원해서 잉글리시 B를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잉글리시 A에서 어떻게든 울며 겨자 먹기로 좋은 점수, 뭐 6.7점 혹은 만점 7점을 받게끔 쌤이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가장 꿀팁 중에 하나가 thesis 토픽이야. 이걸 기본적으로 10학년, 11학년 때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야 나중에 가도 책 내용이 재미가 없고 책 내용에 관심이 없어도 중심 문장들만 잘 나열해 줄 수 있으면 사실 그건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자, 일단은 아마 자료들을 받았을 텐데 간단하게 쌤이 얘기하는 부분들만 체크하고 잉글리시 A랑 그리고 잉글리시 B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라이팅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해놓고 이렇게 내용을 써놨는데, 기본적으로 라이팅 자체를 작성할 때 방금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기본 구조는 우리가 역삼각형 구조라고 얘기를 많이 해. 방금 쌤이 얘기했던 어떤 토픽이나 thesis 위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더 디테일하게 내려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들을 봤을 때 어떤 주정 문장이 나오고 바로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가 들어가는 문장은 별로 좋은 문단이 아니라고 쌤은 얘기를 많이 해. 왜냐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논점도 있고 논리도 있고 우리가 설명해주는 구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이 예시를 바로 치고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별로 공감을 못할 수도 있고 그 자체 논점이 흐려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라이팅에서 쌤이 강조를 많이 하고,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 이제 잉글리시 A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터처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아티클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광고라든지 영화, 뭐 이쪽 미디어 쪽에도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고 아마 요즘에 유튜브가 항상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삶에 붙어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볼 거야. 많이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보면 재밌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막 세분화시키고 갑자기 분석하고 이러면 별로 재미가 없어진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머리를 식히려고 잠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멍하니 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세분화시키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지. 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MZ세대들은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광고들이나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더 훨씬 더 노출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쌤이 생각했을 때 이 애널리시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나왔던 디스 스테이먼트를 작성을 잘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리터리 디바이스들과 그리고 광고랑 그리고 마케팅에서 어떤 스킬들이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것들을 또 글로 쓰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일 첫 번째는 많은 광고들, 많은 아티클들, 많은 기사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부분들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쓰이고 가장 자주 빈출되는 그런 스킬들을 쌤이랑 아마 수업 시간 때 많이 배워볼 거야. 지금 11학년이나 12학년 애들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잉글리시 A 친구들 집중을 해야 되는 게 SL이랑 사실 HL이랑 큰 차이점이 있죠. HL, SA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페이퍼 2가 부활했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다시 보게 됐어. 근데 페이퍼 1이랑 페이퍼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페이퍼 1은 이제 우리가 언신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지. 페이퍼 2 같은 경우 우리가 읽었던 작품들로 구성을 해서 라이팅 쓰는 거라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웬만한 수업들이 거의 대부분 페이퍼 1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쌤도 아마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페이퍼 1을 잘하게 되면 당연히 페이퍼 2를 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 페이퍼 1에서 H를 하는 친구들은 페이퍼 1에서 가장 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 방금 쌤이 동그라미 쳐놓은 이 애널리시스야. 애널리시스를 잘하려면 사실은 조금 더 오픈 마인드도 돼야 되고 좀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한 띵킹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수업 시간 때 쌤이랑 교류도 많이 하고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이 친구의 생각과 이 친구의 생각도 물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디베이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이 내용들을 쉐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업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우리 뒤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잉글리시 B를 하는 친구들이든 프리 친구들이든 같이 봐주면 되게 좋아. 어차피 잉글리시 A든 B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영어를 조금 더 높은 레벨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B인데 이거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위에 보면 이제 페이퍼 1 문제인데 2020년도 문제일 거야. 근데 보면 Analyze, compare, and contrast the following two texts. Include comments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exts and the significance of context, audience, purpose, and formal and stylistic features. 어질어질하지? 그치? 어질어질한데 오늘은 한 가지부터 보도록 할게. 지금 잉빛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이따 뒤에도 하겠지만 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시하게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테일을 되게 많이 놓쳐. 디테일을 많이 놓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애초에 라이팅을 쓰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어느 정도의 포션만큼을 얼마만큼 쓸지를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들어가 줘야 된다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두리뭉술하게 인트로덕션부터 쓰기 시작한다. 그러게 되면 글 자체가 잘 쓸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분명히 어디 부분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compare contrast는 어쨌든 똑같은 뜻이니까 일단 냅두고 two text를 비교해달래. 그치? 근데 include 뒤에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include comments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ext and the significance of context, audience, purpose, and formal and stylistic features. 그러면 총 우리는 7가지에 대한 얘기가 최소한 무조건 멘셔닝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 context, audience, purpose, formal, and stylistic features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한들 뭐라도 적어주셔야 점수를 기본 점수라도 받아가겠죠. 근데 아몰랑하고 그냥 냅둬버리면 이 사람들도 아몰랑하고 점수를 그냥 통으로 날려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웬만하면 여기서 내용을 얘기해줬던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해주시는 게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를 잉글리시 B에서도 하고 A에서도 진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볼게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또 지금 이제 아직 공개 특강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라이트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냥 사진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좀 옛날 광고 같긴 하죠. 그렇죠? 흑백이기도 하고 뭐 흑백이라 표현할 줄 알지 흑백이기도 하고 밑에 보면 화이트로 A bad watch can kill a good day라고 나와 있는데 대충 보니까 어때요? 기차가 지나간 상황인 것 같고 이 사람 딱 보니까 비즈니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제스처를 보니까 어때요? 기차를 딱 놓쳐서 화가 남이라고 되게 유치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유치하게라는 표현은 우리끼리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포스처를 멋지게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밑에 스크립트 한번 텍스트를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If your watch didn't lie, you'd be on the 802.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계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표현은 하지 않잖아. 그치? 그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캐치를 해줘야지. 그리고 오버이긴 하지만 어때요? 기차가 8시 2분이었나? 라고 인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By 9 o'clock, you'd be in the client's office. By 10, he'd sign the contract. And by 12:15, your boss would give you a nice fat raise라고 했어요. 여기서 raise라는 건 뭐예요? 월급을 올려준다라는 뜻이겠죠. 혼자서 거의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네가 기차를 이 시간에 맞춰서 탔다면 너는 이랬을 거고 이랬을 거고 이랬을 거고 너 월급 올라갔을 거. 그러니까 우리 시계 사는 거 어때? 우리 시계 겁나 어때? 액큐레이트하거든. 8시 2분에 딱 맞춰서 기차가 왔을 때 너는 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는 걸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잉글리시 A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쌤이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쌤이랑 공유를 하고 한 가지 쌤이 자료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는 안 나갈 수도 있는데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래 이게 compare to text였잖아. 뒤에 to text를 안 넣었는데 뒤에 두 번째 텍스트가 사실 이거야. 요거야. 근데 밑에 내용은 안 볼게. 밑에 내용은 안 보고 요것만 딱 보세요. 느낌이 어때? 쌤이 원래 이런 거 물어볼 때 특정한 친구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공개 특강이니까 우리가 아직 좀 어색한 사이잖아. 그치? 쌤 수업을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쌤이 물어봐. 이 느낌 어때? 라고 했을 때 남자들 쌤 좀 정장 수트 간지 아니에요? 맞아요. 딱 그 느낌 아니에요? 그쵸? 왼쪽 손에 참고로 손목시계는 왼쪽에 사는 게 국룰입니다. 왼쪽에 딱 차고 있는데 어때요? 되게 시계 자체가 고급져 보이죠?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쵸? 그리고 한 가지 신기한 건 뭐예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잘려 있어요. 그쵸? 여기만 강조해주고 있죠. 그쵸? 그럼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타이틀로. The strange reason why men are wearing broken watches라고 나와 있죠. 그쵸?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시계를 찬대. 그 이유가 뭘까라는 얘기가 뒤에 텍스트에 나오지만 여기까지 들어가진 않을게요. 그러면 이러한 텍스트가 두 가지 나왔을 때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이 두 텍스트에서 타겟팅하고 있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다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좀 다른 걸 뭐라고 해야 될까? MZ세대한테 혹은 2030 세대한테 어필을 하는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지. 아이폰이라고 한들 뭐 시계라고 한들 같은 개념일 것 같아. 타겟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쓰는 스킬들이나 표현들이나 어때요? 시대 자체가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쌤이랑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 라이팅에 녹여내고 그리고 그 녹여내는 과정에서도 쓸 수 있는 스페셜한 팁들을 쌤이 방출을 시키면서 여러분들 그걸 적용을 시키면서 점점 잉글리시 A를 디벨롭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잉글리시 A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잉글리시 이제 B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잉글리시 B도 볼 텐데 앞에서 잉글리시 A에서 했던 얘기랑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쌤이 까먹었다 보다 빼먹은 게 H1이랑 SL 같은 경우는 사실은 H1이 훨씬 더 어려운 건 맞죠? 근데 H1 같은 경우는 H1 SE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SL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20%가 그냥 위아래로 쪼개진다고 보시면 돼요. 인터널이랑 IO가. 그러다 보니까 SL 친구들은 H1 SE 없으니까 완전 좋네요. 좋긴 좋죠. 근데 쌤이 생각했을 때는 대신에
IO의 비중이 더 커졌으니까 너 스피킹 연습 열심히 해야겠네? 라는 얘기를 꼭꼭꼭 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 차이점. essay 자체가 없으니까 와 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뭐 맞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쨌든 성적이 100%인 건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잖아. 그치? 대신에 그 비중이 어디로 부담이 된다고? 아래로 IO에서 조금 더 비중이 커지니까 그 정도는 생각을 해놓고 H를 할지 S를 할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자, 이제 B로 넘어갈 건데, B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쵸? 이번에 이제 리스닝이 도입이 되면서 리스닝이 생겼는데, 사실 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쌤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맨날 쌤이 했던 얘기지만, 리스닝은 너무너무너무 시간 투자하기 아까운 과목이다라고 쌤이 맨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리스닝 자체가 쉬운 건 둘째 치고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여기서 나오는 리스닝에 비해서 난이도가 쉬운 건 둘째 치고,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발음들을 씁니다. 특히 영국 발음, 인도 발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익숙해질 수 있는 사실 시간이 필요한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시험들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무조건 2번씩 들려줍니다. 리스닝에서는. 그리고 이 리스닝 자체를 2번씩 들려주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가 존재를 하는데 들으시면서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위 얘기하는 어느 정도 국제학교에서 그래도 1, 2년, 2, 3년 정도 영어를 어느 정도 수업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리스닝 같은 경우 방심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놓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쌤도 수업 시간 때 한두 번씩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잉글리시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라이팅 쪽에서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리스닝을 캐치를 해달라라는 부분만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가 정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크게 묶으면 뭐 한 10개 정도, 12개 정도 있고 세부적으로 묶으면 조금 더 늘어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복적으로 겹치는 텍스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텍스트를 분석하고 텍스트를 뭘 쓸지 결정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반적으로 1등 아니면 2등을 고르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를 고르는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쌤도.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자체를 고민하고 뭐 하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어떻게 짤지를 걱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잉글리시 B 특성상 creative writing 혹은 아이디어 중요성,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다고 쌤이 얘기를 했는데 한번 연습을 다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잉의 친구들도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해요. 우리가 이거를 텍스트를 볼지 그림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인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라이팅이 작성할지 아까 우리가 잉글리시 A에서 했었던 요 작업 있으시죠? 요 작업도 잉글리시 B에서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잉비에서 했던 거를 잉에서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고 달걀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주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요거 쌤이 했던 과정을 쌤이랑 같이 한번 따라오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잉글리시 B인 친구들은 특히 이걸 맞췄는지 잉 A 친구들은 잉 B 친구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 비율이랑 내용에 대해서 캐치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you and your friend planned to travel together after graduation, but you fell out because you could not agree on where to go or what to do. Now you want to resolve the situation with your friend. Write a text in which you express why you think the situation occurred, how your feelings have changed, and offer ideas that both you and your friend might be able to agree to 라고 했어요.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떻게 보면 잉A랑 잉B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잉B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너의 진짜 실질적인 친구와 이런 싸움이 있었다부터 시작해서 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때요? 친구의 이름을, 친구의 존재를 만드셔야 됩니다. 실제 친구를 적든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쌤 이름을 적으면서 시작하기도 해요. 되게 미묘한 기분이 있더라고요. Hi David 하고 시작하는데 아니에요. 데이빗이라는 친구인데 쌤 영어 이름 데이빗입니다. 참고로. 네. Hi David, how have you been?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친구한테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메일 선택을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 이메일의 포맷 자체가 to 누구누구누구 우리 편지 쓰는 것처럼. 그치? 근데 참고로 쌤도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이메일 세대가 아니에요. 저도 이메일 쓰지 않았어요. 저도 메신저 쓰고 저도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들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많이 써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메일의 형식이라고 해봤자 기본적인 틀 자체만 맞추면 되는데 이제 어떤 내용들을 얼마만큼 써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쉽네라고 쭉 쓰시다가
단어 수도 그렇고 단어랑 글자 수에 대해서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지만 또 어때요? 내용이 오프타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쉽다고 생각하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여행을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after graduation에 그쵸? 근데 어디를 갈지를 어때요? 동일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나라를 혹은 place를 먼저 언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Now you want to resolve the situation with your friend. Write a text in which you express why you think this situation occurred인데 왜 싸우느냐고. 그치? 왜 싸웠고 how your feelings have changed니까 feeling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새로 얘기를 하고 왜 초창기 때 얘기했던 나라랑 어떻게 동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특강들을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저도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뭐 생각하고 있냐면 나라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원래 일본 가려고 했었는데 및 좀 특이한 친구들은 원래 아프리카를 가려고 했었는데 막 이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하는 것보다 나라는 아무 데나 정하면 돼요. 나라는 아무 데나 정하면 돼. 일반적으로. 근데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사실은 얘부터 생각하셨어야 돼요. 그쵸? 나라 정해봤자 뭐해? 그 나라 특성 일본, 중국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사실 별 특색이 없어. 애초에 친구랑 예를 들면 돈 때문에 싸웠다.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나라, 뭐 유럽이라든지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치?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액티비티, extracurricular activity라든지 밖에서 막 뛰어놀 수 있는, 그치? 그런 액티비티 난 되게 뭐 소위 얘기하면 쌤처럼 ENFP다. 나 나가 뛰어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근데 친구는 I야. 친구는 좀 숙소에서 조용히 책 읽고 이런 거 좋아해. 근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어때? 여행이 틀어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Y라는 내용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얘들아 나라를 특이한 데를 정한다고 점수가 높게 나올까? 라이팅 퀄리티가 높아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뭐가 가장 GST가 되는 거야? Y랑 feeling이겠지. feeling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내용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이 왜 싸운지에 대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얘가 가장 중요하죠. 새로운 나라를 정의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크게는 두 개로 나뉩니다. 원래 기존에 친구가 가고 싶었던 나라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너 원래 일본 가고 싶었잖아. 내가 양보할게. 일본 가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이 원래 초기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클리시하지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돈 얘기 나왔을 때 가까운 나라로 가자라고 해서 기존에 네가 얘기했던 대로 다 가자. 대신에 나는 거기 가서 조금 더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액티비티나 좀 특이한 걸 나는 해볼래. 너는 이런 거 해. 따로따로 부분적으로 여행을 다니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음,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는 나라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죠. 휴양지를 가서 너는 리조트에 있어. 나는 밖에서 아마존 체험하고 올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쪽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B 친구들은 요거를 쌤이랑 같이 아이디어 세팅을 많이 하고 그리고 텍스트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뭐 프로포설, 블로그, 이메일 이런 거 있죠. 그런 텍스트들을 쌤이랑 같이 모델 에세이도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장 인기에서 많이 나타내는 에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문장 구조를 계속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을 텐데 라이팅을 쭉 쓰고 봤더니 I가 수십 개야. 시작이 다 I로 시작해. 아니면 시작이 다 디스나 더로 시작해.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쌤이랑 같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칠 수 있는지. 가장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안 쓰시는 연결어들이나 접속사들이 있어요. 뭐 thus, also, furthermore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넣는 방법들. 그 다음에 지칭, this 이런 표현들도 같이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고 모델 에세이를 보면서 얘는 왜 잘 썼고 못 쓴 에세이를 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쌤이랑 같이 뷰 포인트를 늘리는 방법들을 연습을 하는 게 잉글리시 B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영어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 쌤이 랩업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아마 되게 여러분한테 미묘한 과목이 될 것 같아. 특정하게 이과 과목들이나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답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혼자서도 좀 내용을 보고 뭐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답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덜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잉글리시 B에 리딩이랑 리스닝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되게 애매모호할 거야. 왜냐면 주관식으로 쓰는 답지들은 내가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내가 글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를 아마 궁금해할 텐데 쌤은 되게 솔직한 성격이라 아마 못 쓰면 못 썼다고 되게 웃으면서 얘기할 거야. 잘 써도 잘 썼다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항상 웃는 사람이라서 쌤은 오해하지 말고. 근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만의 라이팅을 쓸 줄 알아야 돼, 얘들아. 누가 쓴 모델 에세이, 누가 IB 잉글리시 만점 받았다라고 해서 사실 그건 큰 의미가 없어. 그 에세이 자체를 너네가 어차피 똑같이 베껴 쓸 이유도 없을 뿐더러 베껴 쓴다고 해서 만점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주제가 뭐가 나올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라이팅 스타일이랑 본인만의 습관들을 만들어 놔야 돼. 그걸 되게 건강하고 되게 퀄리티 있는 습관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거지. 그냥 무작정 선생님의 라이팅 쓰는 거 베껴 쓴다. 혹은 그냥 무작정 만점짜리 에세이 이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되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다만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펼쳐야 되고 어떤 아이디어들을 파생시킬 수 있고 그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디벨롭할 수 있는지를 좀 배우고 싶으면 쌤 수업을 들으면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영어에 대한 계속 국제학교를 다니니까 영어가 어떻게 보면 항상 늘 붙어 있지만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고 표현들을 조금 더 고급지게 하고 싶고 좀 센스 있게 하고 싶으면 그런 부분들을 쌤이랑 수업 시간 때 많이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영어가 두 과목이다 보니까 좀 길었는데 듣느라 너무 수고했고 혹시나 기회 되면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영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